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높아? 좀 아무나 만나면 안 돼? 너 원래 좀 눈치 많이 보는 거 알지? 근데 정작 본인은 이러시거든요. 나는 그냥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건데, 아니 내가 아무 남자나 만나고 싶지 않은 게 내 잘못이야?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방금 그 말 들었을 때 약간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성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주에 이미 그렇게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은 제가 관이 많은 여자 사주, 소위 말하는 관살 혼잡, 관다 사주에 대해서 10년 동안 수천 명 넘게 보면서 느낀 것들을 전부 털어드릴게요. 사주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먼저 관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사주에서 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통제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안에서 항상 뭔가 나를 쪼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저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항상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눈치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환경에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이 눈치가 안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눈칫밥도 오래 먹은 사람이 결국 눈치의 달인이 되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이게 관이 하나, 2개 있는 거랑 3개 이상 막 섞여 있는 거랑은 레벨이 완전 다릅니다. 천간이랑 지지에 관이 막 2개, 3개 이상 막 혼재되어 있을 때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압박감, 통제받는 느낌이나 눈치 보는 기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자극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는요, 여자 사주에 관살 혼잡이 있으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자가 많은 기생팔자다. 뭐 이 관이라는 게 사실은 여자분들한테는 흔히 남자를 좀 뜻하기도 하거든요. 뭐 직장이나 뭐 일,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사주에 관살이 많다 보니까 남자가 많은 기생팔자라고 심하면 소박을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10년 넘게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아예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관살 혼잡 여성분들 중에서 진짜로 하류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문란해서가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그 직업이 수입이 좋으니까, 뭐 생계 때문에, 아니면은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간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반대로 관살 혼잡인데 남자를 극도로 싫어하거나 뭐 안 만나는 분들도 있으세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나 만나느니 차라리 나 혼자 살겠다 하는 분들이죠. 같은 관살 혼잡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그 관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사주는 결국 그 에너지를 해석하는 학문이거든요. 같은 에너지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특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실제로 관살 혼잡, 뭐 관이 많은 관다 여성분들 수백 명 넘게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들인데, 첫 번째, 남자 보는 눈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이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아무나 안 만납니다, 진짜. 뭐 소개팅 나가더라도 웬만해서는 웹부터 잘 안 하고 그들만의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스스로도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냥 뭔가 필이 그래, 뭔가 느낌이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듣는 말이 꼭 있죠. 너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아닌 건데,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정을 쉽게 안 줍니다. 관이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쉽게 마음을 잘 안 열고 또 쉽게 자기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마음을 열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달라요. 되게 깊이 줍니다. 이게 약간 좀 금이 많은 여성분들과도 결을 좀 같이 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행과 뭐 십성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보게 되면은 그 해석이 점차 정확하고 디테일해지는 겁니다. 뭐 아무튼 세 번째, 눈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이건 진짜예요. 분위기 파악을 너무 잘해요. 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 공기가 어떤지 바로 캐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피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눈치를 내가 너무 보니까 스트레스를 혼자 다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직장 생활할 때 관이 많은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이게 관이라는 게 아무래도 명예, 뭐 남의 눈치, 이런 거를 좀 뜻하기도 하니까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완벽주의가 매번 발현이 되고 또 그만큼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선비 같은 모먼트가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약간 좀 꼰대, 보수, 이런 느낌들이 관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원칙적이고 원리 원칙, 규칙 어기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뭔가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게
본인 안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모먼트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야, 그냥 대충 해 라고 하면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관이 많으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사주는 관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십성도 마찬가지고요. 일간이 뭔지, 또 다른 오행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게 월지에 있다고 해서 뭐 일지에 있다고 해서 이 구조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구조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떤 십성이 또 같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일간이 신금이나 개수인 분들은 관이 많을 때 그 예민함과 까탈스러움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게 되면 영상이 3시간이 넘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통적인 부분들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외는 분명히 있다는 거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관 많은 사주팔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에너지를 일로 빼세요. 관이라는 건 결국 통제나 압박의 에너지이긴 한데요. 이걸 직업적으로 풀면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이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또 원칙적이고 꼼꼼하고 눈치 빠르고, 이런 분들이 조직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많이 받는 스타일들이거든요. 특히 뭐 공직이나 금융, 법, 의료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고요. 관의 에너지를 일에 쏟아붓는 분들은 연애가 조금 늦더라도 커리어는 진짜 탄탄하게 쌓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관리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연애할 때 그 기준을 낮추라는 말을 듣지 마세요. 주변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야, 눈 낮춰. 그냥 아무나 좀 만나. 근데 관 많은 분들이 억지로 기준 낮춰서 만나면요,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서 계속 불편한 게 올라오거든요. 그 압박감, 통제 기질이 상대를 향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차라리 천천히 늦게 만나더라도 진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관이 많은 여성분들한테 잘 맞는 남자는요, 일단 좀 리드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 관이 많은 여성분들은 사실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많은 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눈치를 보면서도 동시에 기준이 좀 높다 보니까요. 근데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좀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관이나 주체성이 뚜렷하면서 감정적으로는 안정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여자의 예민함을 이해해주는 그런 포용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또 반대로 제일 안 맞는 남자는요, 나보다 남 눈치를 더 많이 보는 남자예요. 이건 좀 약간 좀 하남자스럽긴 한데, 둘 다 눈치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서로 스트레스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결정 못하는 남자 사실 좀 매력 없긴 하잖아요. 뭐 이거는 관다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예컨대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먹을래? 라고 할 때 뭐 메뉴 선택하는데도 뭐 10분 20분 넘게 걸리고, 뭐 데이트를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남자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긴 하겠죠. 자,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관이 많다는 건 나쁜 팔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통제나 압박, 책임감, 예민함, 뭐 이런 부분들이죠. 결국에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사주라고 해도 꼭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옛날에 기생팔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주가 지금 시대에는 엄청난 커리어 우먼, 전문직, 뭐 조직의 핵심 인물이 되는 사주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같은 팔자도 다르게 쓰이거든요. 그리고 관 많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당신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 기준을 잃지 마세요. 근데 그 기준 때문에 혼자인 생활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저한테 찾아오세요. 사주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본인 관 관련해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